제3대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강윤진 차관이 취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섭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소는 혹서기를 맞아 105개 민간기업 및 단체와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7월 4일 대구 중구에서는 광복 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인 대구가 개최됐습니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독립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의 명소를 연계해 걷는 보훈 순례길로 국민 누구나 쉽게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 키트를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수업 키트는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설계한 학생용 교구와 교사용 수업 자료로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강윤진 차관이 제3대 보훈부 차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강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학교에 해당 학교 출신 6.25 참전 호국 영웅의 명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재 37개 대학 중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명비가 제막됐습니다. 이번에 제막한 호국영웅 명비는 연세대학교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 1363명의 이름을 화면 속 기둥에 빛으로 각인해 표출하는 디지털 명비입니다. 19개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이 방한하는 재방한 행사가 지난 7월 24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 6명을 비롯해 유가족과 정부 포상자, 15개 유엔 참전국 재향군인 회장단 등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 영상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소방편이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상영된 방송 광고를 대상으로 총 3개 부문 32개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보훈부는 중앙부처로는 유일하게 수상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섭니다.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피해액에 따라 생활안정대부 및 상환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국제교류캠프가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전몰 순직 군경에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이번 국제교류 캠프에는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새내기 20명이 참여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권 장관은 취임사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 정책은 넓고 두텁게 펼쳐져야 하고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도록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지난 7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됐습니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방한 중인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 참전 유공자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26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오는 9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대상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의 확산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접수는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세계의 망명정부와 임시정부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망명정부와 과도정부, 임시정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첫 학술회의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문 학술 도서를 연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권오울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과 미국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버팔로 솔저 정기 총회와 현지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장에서 미 보훈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전 더글라스 콜린스 미국 보훈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콜린스 장관을 올가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는 혹서기를 맞아 105개 민간기업 및 단체와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훈부는 고령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500여 명을 직접 찾아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 6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선풍기 등 여름나기 민간 후원 물품을 지원합니다. 보훈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군병사 견학 보상제도 대상 현충시설이 총 15곳으로 확대됩니다. 군병사 견학 보상제도는 일부 현충시설 기념관을 견학하는 군병사에게 휴가 또는 외출을 부여하는 제도로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백범 김구기념관 등 6개소에서 8월부터는 총 9개소가 추가되며 대부분 육군병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것을 육해공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민원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시스템에 저장된 인적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 자동으로 반영돼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보훈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으로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적용 민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5년 8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